네, 예비사회인들의 풋풋한 인턴 경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1부부터 함께하고 있는 문근영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문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 1부에서 생방송 처음으로 함께 해봤는데 어때요? 기분이 지금 할만해요? 처음에는 긴장이 좀 됐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벌써. 그래요.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또 근영 학생의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먼저 SK텔레콤 써니 대학생 봉사단을 시작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육봉사, 태국 해외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많이 쌓았고 글로벌 리더스 클럽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인턴 경험을 2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중에서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인턴 경험을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으로 일했었죠? 저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기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진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문근영 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곳입니다. 오늘의 거기 어때는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84년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경제 4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지방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며 국내외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한국의 상공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경제 현안 및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회원기업 경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연수 사업 수행, 국제통상 진흥과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회원기업 정보화 지원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수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영 학생의 경우 경영학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인턴으로 지원을 한 건지 궁금해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고객 관리나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현장에서 먼저 이렇게 직접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 홈플러스 테스코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객을 관리하고 좀 더 큰 행사를 맡아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인턴 채용 공고를 딱 접하게 돼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대한상공회의소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좀 업무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서에서 일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인턴 같은 경우에는 본부별로 한 명씩 인턴이 채용이 돼서 총 6명의 인턴이 근무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업본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 안에 있는 회원관리팀과 회원서비스팀 이렇게 두 곳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회원 관리와 회원 서비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회원관리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네.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으신 이제 상공업자분들의 회원 가입을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고요. 네. 이제 회비를 납부를 하시면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드리는 일까지 그리고 어떤 회원사분들께서 원하시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뭐 팩스로 보내드린다든지 우편물로 발송을 해드리는 그러한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 서비스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준비하는 일들을 제가 도와서 했었는데요. 기억나는 행사로는 많은 대표님들이나 사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시며 회의를 하시는 그러한 조창 간담회와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제기구인 GCF 유치 행사를 도왔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로는 2013년 대통령 신년 인사회 준비 행사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 행사. 실제로 대통령도 뵙겠네요? 아쉽게도 저는 실제로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예. 준비만 도와서 했었습니다. 아쉬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 행사가?
일단은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네. 좀 이제 특별한 기억이 되었고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리고 그 행사에 약 1,300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네. 그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기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정부 인사분들 그 회장님들까지 참석을 하시는 행사였는데 네. 제가 이제 TV에서나 뵐 수 있을 법한 분들의 이제 명단을 작성을 하고 비서분들과 통화를 하고 또 그 명단이 청와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예. 이제 신분 확인을 받고 하는 그 과정이 예.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그 한 달 동안 팀원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정확히 한 1년 정도 전의 일이네요. 네. 예. 아무튼 뭐 대통령 신년 인사에 온 국민이 또 주목을 하고 또 네. 각계 각층에서 주목을 했던 이 행사를 스스로 준비했다는 사실이 인턴 경험으로서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많은 업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많은 것들 배웠죠? 어떤 거 생각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소통 스킬을 많이 익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회원사업본부 업무였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큰 행사를 준비할 때는 하루에 100통 이상의 전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학생스러운 말투를 많이 벗어날 수 있었고요. 주변에 이제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차장님들 전화 통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이라든지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비 사회인이 되면서 꼭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 스킬 같은 거를 좀 미리 접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내가 일하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근영 학생이 생각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뭐 장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고, 솔직하게. 이제 직원분들께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저는 여자가 일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 대부분이고, 네. 또 굉장히 복지도 많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소하지만, 점심시간이 좀 넉넉하고 여유롭게 주어져서 네. 또 회사가 시청에 위치하고 있기도 해서 이제 점심을 맛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맛집들이 많죠, 또 골목에. 네. 무교동 낙지까지 쭉 한 번에. 네, 그것도 장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죠. 부분이고요. 예.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이제 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굳이 뽑자면 좀 사내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어서, 이제 활발하고 활동적인 분들은 조금 이제 초반에 그 분위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살아있는 질문, 궁금증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찬 학생이 준비했죠? 네,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친구들의 궁금증 모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송수원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들보다 실제 상공회의소에 입사하는데 우대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대한상공회의소는 뭐 한자나 워드 프로세서,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또 주관하는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인턴으로 채용할 때도 좀 우대를 받는 편인가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 인턴을 하는데 이제 뭐 가산점이 주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네, 저 같은 아니고요. 경우에도 상공회의소 예. 인턴을 지원할 때 상공회의소 자격증을 갖고 있진 않았고 네. 다른 인턴들 같은 경우에도 상공회의소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서 좀 더 그 자신이 일하는 부서에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님, 그렇다면 좀 이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기관을 취업할 때 유리한 자격증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참 딱 지금 대한상공회의소를 찍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 연도부터 스펙 추월을 하고 나서가지고요. 대표적인 기관이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자격증 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 경제기관이라고 하면요. 가장
그 금융 3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 투자 상담사, 파생 상품 상담사, 펀드 투자 상담사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번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자격증 쓰는 한 자체를 아예 없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들은 꼭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없어도 되는데요. 다만 또 금융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다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어떤 데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3종 세트부터 좀 더 가면은 뭐 개인 재무 설계사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갖출 수 있으면 갖추는데 없더라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좀 그런 신한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매진하시지만 방금 얘기한 이런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백지훈입니다. 지역별로 상공회의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역별로 공채도 따로 뽑나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 곳곳에서도 이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지역별 공채를 따로 뽑는지 지방 학생들이 또 많이 관심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는 2013년 기준으로 총 71개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방. 예.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이제 채용 공채가 따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채용 기준도 따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상공회의소로 이제 채용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지방별로 각 지방별로 따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어서 대한상공회의소 인턴에 대한 마지막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하명선입니다. 상공회의소인 만큼 상경대 학생 혹은 공과대 학생을 취업해서 우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근영 학생도 또 경제 학도고 경영 학도고 상경 계열 학생들의 어떤 가산점이나 우대가 있습니까? 느끼기에 어때요? 제가 일을 했을 당시에 직원분들의 전공은 굉장히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그 상공회의소 안에서 그 이제 직무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국제본부로 다들 한 번씩 배치가 되셔서 네. 외국어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외국어 실력은 기본적으로 좋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외국어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네. 이야기 해줬고요. 자,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궁금증들 저희가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수찬 학생도 한번 궁금한 걸 물어볼까요? 예. 네, 인턴으로 근무하셨으면 가장 궁금할 것 같은 게 아마 정규직 전환율일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대한상공회의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인턴 지원을 할 때 그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없습니다. 네, 아예 제로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업무를 일단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던 거고, 다른 학생들도 네,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급여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받진 않았고요. 네.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 받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식비 포함인가요? 아니, 식비는 회사에서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다양한 이야기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련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턴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근영 학생도 구직자란 말이에요.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인데 오늘 또 이시안 대표님 나와 계시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점만큼은 진짜 궁금하다. 혹은 나의 인턴 경험을 토대로 어떤 쪽에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채가 시작이 되면 그쪽으로만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지, 이제 실제로 그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막 50개, 100개씩 자소서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연애로 치자면 김수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 김수현 같이 생긴 애한테 올인을 하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나를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 관심 없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양다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원해보는 게 좋은 게 금융권이 진짜 위험한 게요. 채용이 공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연도마다 매년 나는 게 아니라 안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금융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또 거기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경쟁률도 심한 데다가
가고 1년이라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다 쌓이니까요.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할 수 있는 데는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좀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했다가 정 아니면 그 어떤 내가 이제 들어간 데에서 금융권을 한 번만 더 도전해본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설문조사에 나왔던 입사한 다음에 다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자기한테는 조금 더 좀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근영 학생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네. 또 네. 김수현 씨를 바라보면서 뭐 배도환 씨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방송 보시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련해서 또 인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상공회의소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에 있는 취업 경력 개발실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하고 그 선생님들과도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이제 기회가 오셨을 때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영 학생도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할 텐데 이렇게 함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좀 해주시죠. 네. 네,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이번 설날 때도 그러셨겠지만 주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찾고 그쪽으로 인턴 경험도 꼭 해보셔서 여기도 출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네, 그 과정을 즐기면서 꼭 이제 저도 그렇고 취업 준비생 모두가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어떻게 1부, 2부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긴 하는데, 네. 네, 처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예. 면접 볼 때 오늘 방송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꼭 원하는 바 이루시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전해주는 근영 학생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잔매거진 다음 주에도요. 거기 어때는 계속됩니다. 본인의 인턴 스토리를 공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을 주시고요. 또 구직자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받고 있으니까 이 연락처와 또 홈페이지 반드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거기 어때는 또 어떤 기업의 인턴 스토리가 공개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시안 대표, 황수찬 그리고 문근영 학생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